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12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지혁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섹터 움직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B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섹터 만나보도록 하죠. 원전을 집중하시고 반대로 방산을 회피 섹터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원전주 먼저 들어볼게요. 예,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시스 미션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거는 결국 이 반도체 쪽에 좀 더 집중이 가겠지만 결국 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돌리려고 하면 그만큼 전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전력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원전 쪽에 있는 섹터가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딜로이트 쪽의 이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데이터 센터 전력의 수요가 지금 증가분이 지금 여전히 10%밖에 안 됐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 하나에 지금 원전 한 개 이상 분량이 전력이 소비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미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원전이 빠르게 도입이 돼야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조금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또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르넥상스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와 함께 원전주 발맞춰서 상승할 수 있을지 집중 섹터로 가지고 오셨고요. 반면에 방산은 회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원전과 방산, 조선까지 조방원이 한때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방산을 회피 섹터로 가지고 오신 이유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수주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실적이 베이스로 올라가는 뭐 지금 섹터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무래도 종전 쪽으로 좀 분위기가 휩쓸리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방산 쪽의 업종들이 좀 약한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11월 28일 날 이 트럼프의 맞사위인 이 쿠슈너라는 분이 이제 종전 협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됐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종전이 분위기가 되면 이 방산 쪽에 약세가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뭐 하나시스템 같은 이 빅4가 좀 최근에 약세가 보이는 이유가 그중 하나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대중 관련해서 이 중국 관련해서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 발언 자체를 좀 약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화해 무드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 방산 쪽이 아무래도 좀 돈이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걱정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방해되는 이 전쟁 쪽이 아무래도 전쟁의 이슈가 안 생기는 자체가 방산 쪽에는 계속적으로 약세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산주들 살짝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포트폴리오 플러스 함께 해주고 계신데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섹터가 반도체였습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코스닥의 선점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뭐 구글에 있는 TPU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뭐 TPU든 GPU든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디램 업체들,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SK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삼성전자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네. 이유는 AI 주도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될수록 결국 그 디램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거고 특히 이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또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TSMC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지금 구글과 협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까지도 수혜를 받고 그 아래에 있는 뭐 소부장 업체들까지도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의 변동은 있겠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긴 호흡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트별 비중도 살펴볼까요? 반도체가 35%로 가장 높고요. 앞서 살펴주신 원전 그리고 조선 방산 그러니까 한때 주도주였죠. 조방원은 여전히 비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가 20%, 금융이 15%인데
조선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좀 들어볼게요. 예, 아무래도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방산과 같이 묶어서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스카 프로젝트 이후에 지속적인 좀 하락세가 나오고 네. 있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좀 하락이 컸던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폴란드에 대한 이 잠수함에 대한 수주 고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카 잠수함에 대한 수주 실패로 인해서 지금 하나오션이 굉장히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도 약간 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긴 있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그동안 관세 협상과 에이펙으로 오른 기대감에 대한 어떤 단기성에 있는 자금에 대한 이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게 조선이 다시 업황이 전환이 되려면 내년에 있을 뭐 LNG 쪽에 있는 수주 부분이 있어서 좀 전환이 돼야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금융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로 5%대 비중을 좀 확대시켰습니다. 최근에 금융을 들럭산 정체 모멘텀이 살아있는 양상인 것 같은데 금융주는 어떻게 끌고 갈까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중을 높였던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네. 거의 한 2개월 정도의 이제 단기 조정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사실 지난주에 이 배당 분리과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이 좀 해결된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자 감세 논란 때문에 이 50억 이상에 되는 이 구간에 있어서는 30% 배당 분리과세율을 적용은 되지만 아무래도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예적금에 있는 돈들이 조금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약세를 지금 띄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환율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460원 위에서 레벨이 있다 보니까 이 환율적인 부분도 조금 낮아지게 된다면 충분히 금융주에 있어서 좀 수혜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의 수혜도 기대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유망 섹터로 원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원전주 안에서도 우리가 현 시점에 어떤 종목을 포트 안에 넣는지가 가장 중요할 테죠. 탑픽 종목 들어볼게요. 네, 탑픽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10월 29일에 지금 97,400원을 기점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5% 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쪽은 계속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지금 전력 데이터 센터, 전력 이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탕으로 뭐 체코뿐만 아니라 뭐 여러 있는 루마니아 같은 곳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한 이 기술 수출을 진행 중이고 결국 뉴스케일 파워뿐만 아니라 테라 파워 같은 이 SMR,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도 상업화 단계가 지금 진입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파운드리 업체로서의 역할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조정 구간 때 조금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안에서는 대장격인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오셨고요. 반도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GPU에서 TPU로 넘어가고 있고 TPU 관련주들을 찾기에 시장은 또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글의 TPU가 부각이 되면서 가장 강하게 튀었던 게 이수페타시스인데 오늘 탑픽으로 또 가지고 오셨네요. 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다츠 기판, 네. 이 기판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판 중에서도 지금 구글에 지금 굉장히 납품을 하게 되면서 사실 구글의 주가가 올라가면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올라가는 이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 아무래도 점유율 자체가 지금 40%가 이제 구글에 좀 집중됐다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향후 다른 빅테크 업체들의 이런 수혜도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인쇄회로 기판이라는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을 양산하기 때문에 향후 더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AI 서버, 뭐 가속기 부분에 더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AC 칩이라는 이 칩이 더 이제 성장이 되게 되면 이런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쪽에서도 좀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요새 보는 쪽은 네. 좀 통신 쪽도 같이 보고 통신 있습니다. 쪽이요. 네. 아무래도 이 학습에서 이제 추론 쪽으로 좀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 추론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바로 소통이 빨리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통신 업체를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지금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게 되냐면 지금 아무래도 미국에 있어서 지금 광통신이 조금 많이 빨리 깔려야 되고 이 5G에 있어서 광통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은 장거리 광섬유에 있어서 이 핵심 기술 분야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인캠 아메리카라는 이 인수 절차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에 이 북미 시장 쪽에 광통신
있는 케이블에 대한 매출도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통신주, 특히 대한광통신을 위주로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론의 강점이 있는 TPU가 시장의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대한광통신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PB님과 또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죠. 김지혁 유진투자증권 PB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